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가 기관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만이 홀로 3천억 원대 물량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1.34% 오르면서 4,154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반도체주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 4분기 호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가 6%대 강세 보이면서 57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하루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벤츠와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3% 약세, 현대차는 0.16%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가 기관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반이 홀로 3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0.33% 오르면서 927선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 코스닥 대장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건데요. 에코프로빔이 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무려 21.2% 오르면서 11만 7,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에이벨바이오가 1.99%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 오르면서 44만 5,5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 주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연말 랠리 기대감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환율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증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선 미증시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게 되면서 약상승세를 보이고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발표된 그 주요 지표 흐름에서는 노동 지표와 소비 그리고 물가 지표 대부분 일부 악화되는 그런 흐름을 가졌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소비가 일부 위축되고 노동 시장이 일부 악화되는 그런 부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발생시키게 되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흐름이 만약 유지될 수만 있다면 연착륙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지표 흐름이나 미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별다른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최근 다시 나타나는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다시 한번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난주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나타나게 됐지만 안정적인 미증시 지표 결과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면서 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약상승세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주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일본의 2년물 국채금리는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플러스 1%를 넘어서게 되었고 또 장기 금리도 상승 흐름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본의 금리 변화는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우선 일본의 전반적인 그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서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을 했지만 디플레를 결국 좀 벗어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장기간 가져온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엔화 약세와 인플레가 최근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은 2008년 이후 24년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하게 되었고, 뭐 처음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예.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0.5%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0.75%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이 발생한 것인데요. 자,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이 올해 상승시킨 0.5% 기준금리를 유지해내면서 재차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시사한 부분은 일본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 때문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말해서 일본의 초저 금리의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뜻하는데요. 자, 이 자금들은 미국의 국채나 선진국 주식 그리고 해외 투자 대부분 그 뭐 신흥국 뭐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간 가져온 일본의 초저금리는 해외 투자 자본으로 유입되어 온 것인데, 자, 이번에 발생한 일본의 추가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일본의 해외 투자 자본 축소가 그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점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일본이 금리가 가장 낮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뭐 주요 국가들보다 금리가 이제 넘어서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는 본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에 저금리로 빌려 써오던 엔화들은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실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엔화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여기서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중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좀 악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특정 시점이 됐을 때는 그 공포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대규모 자금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좀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도 엄청난 부채를 갖춘 상황에서 최근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된 일본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가지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금리 인상을 뭐 더 할 수 있다. 이 가능성만으로도 단기적인 그런 자금 이탈 현상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 플라자비 이후로 발생한 엔화 강세와 버블로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져왔었죠. 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그 유동성 공급으로 엔저 현상에 이어서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것인데요. 자, 어차피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제한적으로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부분인 만큼 그렇게 본격적인 악재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의 안정적인 지표 흐름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연말 랠리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또 상당수 주요국들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시기인 만큼 엔캐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일본의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해서 당장 엔캐리 청산 리스크로까지는 바라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일본의 상황을 보면 어렵게 올린 0.5% 기준금리를 10개월간 유지했는데요. 다시 0.75%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0.75%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실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단행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진행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말 전까지 악재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 글로벌 증시 조정 구간에서 이 엔캐리 청산 리스크 핵심적인 악재로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변수인 만큼 이 점 주목해서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난주 증시는 네. 코스피 일부 상승이 나타났지만 코스닥은 좀 보합세가 나타나는 맞아요. 그런 네. 흐름을 가졌죠. 자, 증시 전반적으로도 개별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나타난 만큼 공략주들도 뭐 큰 움직임까지는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목표가를 다시 뭐 또 새롭게 돌파하고 뭐 이런 종목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네네. 이제 전반적인 진행하고 있는 공략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공략주로 추천드렸죠. YC캠부터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YC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2650원 제시드린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자,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지만 자,
지금 기준으로도 약수익권에 있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 목표가 23,500원 제시드렸습니다. 그 구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게 좀 실시간으로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좀 통신망, 네. 통신망에서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저 하이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 하이브. 자, 하이브는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쵸. 엔터주를 대표하는 그렇죠. 종목이죠. 엔터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네네. 네. 자, 하이브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28만 원의 매수가 추천드렸고요. 네, 매수가 추천드렸고요. 자, 보면은 25일 화요일에 안정적으로 매수 체결이 되었고 이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지난주는 별다른 흐름은 보이지 못했지만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제시 드린 부분이고요. 이 흐름 자체가 지금 강한 수급이 나타났다가 또 조정을 크게 받고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엔터주가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 대부분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한 상승 추세, 볼륨을 점점 키우고 있거든요. 이 차트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지면서 점점 볼륨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또 강한 조정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아래 그 장기 편성 모인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무너지려면 국내 증시가 같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추세 하단 일정한 패턴이 있죠. 추세 하단부가 이 구간이 무너지려면 그만한 글로벌 악재라든지 큰 악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말 랠리를 예고 드렸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주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가는 제가 좀 더 낮게 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뒤늦게라도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 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좀 좀 복잡한 상황이죠. 네. 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 일부 상승세, 회복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좀 지지부진한 보합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보름 전에 코스닥에 대한 정책 수의 기대감 이런 게 발생하면서 코스닥 단기 강세가 나타났지만 자, 이후로 보합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 정책 수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조금 위축됐다가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 자체가 그런 시기인 만큼 자, 상승세가 당장은 좀 어느 정도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연말 랠리에서 크게 밑으로 빠질 만한 이유는 코스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대감이 조금씩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흐름은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장은 이번 미국의 FOMC를 사실상 금리 인하로 지금은 다시 전환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고 FOMC에서 나타나는 이제 발언이 중요해진 것인데요. 자, 어느 정도의 매파 발언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 어느 정도는 예상되지만 자, 내년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으로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도표에 대한 축소라든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정도가 나타나더라도 좀 리스크는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랠리 기대감이라는 게 더 강하게 작용할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리스크는 제한될 수 있겠고, 자 시기상으로도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 이번 FOMC 이후 랠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연말 랠리가 시작된다면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다름 아닌 환율입니다. 지난주에도 외환 당국이 수출 기업 환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 동향 점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압박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들 점검을 하고 환전 현황을 보고 이런 부분들 모두 이제 지속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방어 수단으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국내 증시 연말 랠리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당장은 이로 인한 일시적인 외화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문제는 이제 연말 랠리 이후에 재차 지속되는 환율 상승에 대한 그 압력을 과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 상승의 발단이 되었던 대미 투자에 대한 단기 외화 유출의 근본적인 대안, 이게 바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안이 없이는 당분간은 좀 환율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환율의 상승은 증시의 상승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 상승은 외화 수급으로 인해서 환율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를 더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환율을 좀 방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빨라도 요 이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달에 발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 초 정도 그 정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FOMC를 앞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국이 금리 동결을 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로 이어져야 하는 원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썩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내수 경기가 꾸준히 악화되니까 재정은 늘려야 하는데 재정을 또 늘리려면 통화량을 더 늘려야 되고 늘어난 통화량은 다시 또 환율을 압박하게 되고 안 그래도 외화에 대한 유출이 많은 시기에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M2 통화량 증가율을 두고 보더라도 한국이 미국보다 최근에는 더 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만의 M2 기준인 ETF라든지 수익증권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미국보다 통화량이 더 최근에는 빠르게 확충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는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환율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환율 상승에서 서학개미가 한몫한다. 이 부분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기는 하겠지만 시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만 탓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환율 1,500엔이 결국에 돌파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서학개미에 대한 세금을 외환당국에서 좀 손댈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달러보다 원화가 더 빨리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연말 랠리가 가능하게 진행되면서 외화 유입으로 환율이 잠시나마 진정되어 주기를 바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연말 연초까지는 환율이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그 다음이 문제겠지만 뭐 아무튼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뭐 당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걱정을 하고 일단은 뭐 연말 랠리 오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말 랠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은 단기에 가져온 그 많은 유동성 공급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추이를 보면은 올해 6월부터 엔화와 올해 6월부터 원화 가치가 하락 중인 그 엔화 가치와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도 중이고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나중에 그 원화 대비 엔화 대비 원화가 더 약세를 가지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그때는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을 정리하면은 국내 원화 가치가 앞으로도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국내 원화 가치가 앞으로도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가만히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손해인데 원화 가치 하락으로 더 손해를 키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활용을 했을 때 꾸준히 활용만 한다면 이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만큼 지금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지 끝없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생각만 해도 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 그쵸. 뭐 결과가 네네. 나오겠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뭐 은행에 저금만 하고 있어. 그럼 손해 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맞아요. 있고. 예금 적금이 네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제 돈이 약간 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숫자는 같은데 네. 환율이 막 계속 오르니까. 맞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음. 이것만으로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거를 활용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된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약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 속에서 보합 흐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된다면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환율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FOMC 결과와 환율 흐름 유의 있게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2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연말 랠리를 앞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들 그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많이 기대하시나요? 연말 저도 랠리?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아, 연말 그런가요? 랠리. 근데 연말 랠리를 제가 이제 조정장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연말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실제로 그때 많이 종목 그 매집에 집중을 했었고. 네네. 자, 근데 연말 랠리가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섹터가 반응할까요? 지금 주도 섹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맞습니다. 소외됐던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도 섹터죠. 주도 섹터로 네네. 봐야 된다. 이거 네, 좋습니다.
전문가 자리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아니면 더 그쪽. 공부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대표적인 주도 섹터네요. 그렇죠. 주도 섹터,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그 주도 섹터,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AI, 지금 그쵸. 시장의 주도 섹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 섹터를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국내 증시는 우량주 위주의 시장이었고, 특히나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어 온 그런 시장입니다. 자, 제가 국내 증시 연말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연말 랠리가 진행됐을 때 국내 증시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반도체일 겁니다. 부정할 수 없겠죠. 자, 섹터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전기차, 5G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기술 성장과 함께 핵심 산업이 되는데, 자, 최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들의 그런 개별 호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이어져 오다가 잠시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또 이제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우량주의 상승 추이는 최근 들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종목군에 대한 수급이나 워낙 강하게 이 수급이 이어졌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정고점이 다시 다가오긴 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 상승세를 기대하고 우량주를 투자하기에는 이거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5% 수익 보고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연말 이후에는 제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엔캐리 그 청산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악재가 지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량주 투자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단기적으로는 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높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걸로 공략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수혜주, 직접 수혜주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수혜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그렇고 얼마나 맞아요. 좋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돈이 거기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네, 네. 근데 연말 랠리까지 진행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말 랠리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량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이건 좀 늦은 감이 있다. 맞아요. 무서워. 네, 무서워서 네. 할 수가 없어.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 반도체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말 랠리가 온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로 반도체 섹터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따른 수혜주까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반도체 섹터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직접 수혜주. 직접적인 직접 수혜주. 중에서도 좀 제가 좀 많이 특별하게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준비를 종목일까요? 했는데요. 자, 우선은 뭐 종목명을 먼저 말씀드리나요? 전문가님께서 편하신 대로 먼저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미반도체 준비했고요. 자, 한미반도체. 자, 이 기업은 이제 고성능 메모리, HBM 패키징 장비 시장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기사에서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용 TC 본더 장비를 전량 수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한 자신감을 밝힐 정도로 경쟁사보다 좀 압도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25년도 하반기 매출을 1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이는 상반기 누적 매출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자, 이번 시기에 매출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성장세를 너무 이제 가시화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주요 기업들이 추가 수주나 신규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시기인 부분도 중요하겠는데요. 자,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확대를 강하게 시도를 하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진출에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기 강력한 매출 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이번 기회에 이걸 기회로 좀 굉장히 가질 것으로 경쟁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추이는 뒤늦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자,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일봉입니다. 그 단기 차트를 보면은 이때 10월에 좀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저점과 여기서 이평선에서 이제 수렴하면서 상승이 나는데, 저점과 고점의 절반 부분부터는 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 기법 중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말 랠리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요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림이겠고, 지금 시기 이제 12월 8일인데요. 연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수렴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이제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그 판단은 이제 이 종목의 재료가 어떤가,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속하는 종목군인가, 실제 뭐 이렇게 어떤 수혜가 있는가,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가,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 흐름을 먼저 본 다음에, 항상 그래서 제가 증시 흐름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24년도 6월까지도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상승. 그 이후로 반도체 불황이 나왔었죠. 그 시기에 조정이 강하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고 주가를 찍었고, 근데 직접 수혜주가 아직까지도 정고점을 아직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 기업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구체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또 뭐 이제 학술통신망 안에서 그쵸, 문자를 주시거나 편하게 주시면은 네네.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잖아요. 오, 네. 그쵸? 이게 좀 어떤 것 같나요? 좀 친절한 것 같나요? 굉장히 친절하시죠. 그러세요? 아니신가요? 저 친절하죠. 네네, 그쵸.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친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네네, 친절하시죠. 친절하게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친절하게 준비하신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HBM 장비 기업으로 내년 하반기 매출이 1조 원 넘게 예상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시장을 주도하는 AI 섹터 준비했습니다. AI 섹터. 네, 네네. 제가 또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자주 맞아요. 추천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도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AI 섹터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주요 기업들이 투자 중인 미래가치가 뻔한 현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섹터이죠. 자, 이제 AI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비를 매년 2배, 3배씩 이렇게 크게 확장 중인
그런 과정인데요. 자, 이러한 투자 자체가 결국에 AI 관련 뭐 인프라나 반도체 뭐 이런 여러 알고리즘 서비스 기업들의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유입된 투자는 장기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생성형 AI의 등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AI 연산량 자체가 매년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GPU와 그리고 메모리, 서버 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 섹터들이 동방선장세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AI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 당연히 AI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최근 불거졌던 AI 거품 논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일축되게 되면서 AI 관련 수급이 재차 발생하기 점차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 랠리가 진행되었을 때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섹터로 수급이 활발해지게 될 텐데요. AI 쪽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치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단기적인 수혜 가능성을 더 높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AI 섹터는 금리 인하에 민감한 성장주의 그런 특성과 국내 정책이 집중된 산업 주도주라는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연말 랠리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상승 탄력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연말을 코앞에 둔 시기에서 지금 시기에 종목 선택 그것만 우리가 잘하게 된다면 단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좀 알아들으셨나요? 저 코가 막혀가지고. 아, 네네. 좀 알아들으셨나요? 네, 그럼요. 아,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딴 거 하고 계신 줄 알고. 아닙니다. 열심히 듣고 그러셨군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끝났습니다. AI 네. 섹터 네네. 여기까지 하실까요? 아니면 아까 끝났는데 좀 들으셨다고. 네. 들으신 거 추가적인 맞죠? 이야기 더 남으셨나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네, 섹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네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AI 섹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연말 랠리 분위기까지 맞물리면서 AI 섹터 내에서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상승 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소개해주신 AI 섹터 블라인드 종목이잖아요. 어떤 네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굉장히 또 AI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음. 최근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오, 이게 최근 뭐 조정이 강하게 어떤 나왔다. 그 악재로 인해서 나타난 건 아니고 차익 네네. 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음, 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연말 연말 랠리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쵸. 동참할까요, 안 할까요? 동참해야죠. 그렇죠. 핵심 기업인데 동참을 안 할 수가 오,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네네. 종목인가요? 자, 우선 이 종목은 뭐 이렇게 그 블라인드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종목 설명, 힌트. 그렇죠. 네네.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AI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받는 AI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연말 랠리 수익 가능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 강하게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유는 이 종목이 단순한 테마성으로 AI군에 편입된 게 아니라 실제 산업 성장 수혜와 정책 수혜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목의 성장 모멘텀의 핵심은 본업의 고성장과 신규 시장에 대한 선점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사업으로는 진공 로봇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진공 환경용 이송 로봇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공급 레퍼런스를 꾸준하게 쌓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도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접어든 지금 강한 수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연말 랠리에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대표적인 고성장주라는 그 특성과 탄탄한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AI 섹터 수급 유입이 진행됐을 때 탄력을 강하게 보이는 특징,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건도 가지고 있는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크게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서 AI 정책 모멘텀 외에도 코스닥 자체에 대한 정책 모멘텀까지 확대되는 그런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연말 랠리가 진행됐을 때 반응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블라인드 종목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다고 말해야 되나요? 차트는 안 아까 못 봐주실까요? 네? 차트는 안 봐주실까요? 차트. 그렇죠. 네, 차트를 기다리고 차트까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보면은 이게 최근에 정말 강한 수급이 나타났죠. 11월 3일에는 상한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 수급 이전에 그 구간까지 이제 61선이었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61선 맞고 지금 반등이 일부 나온 상황입니다. 일부.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AI 섹터에서 좀 정말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죠? 네, 네. 근데 장기간 이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연상도 나오고 막 이런 과거는 있지만 이건 뭐 올해 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오래 기다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이 한 차례 나타났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건데 이미 여기서 뭐 절반 구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시기에 11월 초에는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고 뭐 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매집에 집중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네. 자,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까지 분명하게 다지고 지금 또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한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조정 방향으로도 생각하기 어려운 게 밑으로 이렇게 탄탄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라인이나 뭐 목표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통신망에서 따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저점도 다지고 이평선에 대한 지지까지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전에 저는 좀 상당히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게 제가 아니었군요. 사고 싶어요. 네. 이거 사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원래 공개를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네. 끝나고 좀 힌트 정도 드릴게요. 저한테 특별히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초성으로. 초성만 제가 네. 열심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공개를 해드리니까. 네, 네. 네네. 통신망에서 네.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AI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요. 경쟁력이 확실하고 반도체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탄력적인 흐름 노려볼 수 있는 AI 관련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쉽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